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극단 성남 93 황경원 대표님을 초대해 극단 성남 93이 준비 중인 상대원 연가를 중심으로 최근 공연 준비 상황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극단 성남 93 어떤 단체입니까? 저희는 일단 1992년에 창단을 했는데 그때는 좀 안마초적인 성격이 좀 강해가지고 93년도에 지역에서 꽃피우는 젊은 예술이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창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예술이라는 게 이제 좀 구태스럽지 않은 소재를 가지고 더 창의적이고 남들이 도전하지 않는 부분을 좀 접근해보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때. 예. 그렇게 해서 극단 성남 93을 이름을 그렇게 지은 배경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거의 대부분 그때 창단 단원들이 다 성남 출신이었고요. 저도 역시 성남에서 고향은 아니지만 이제 어릴 때부터 살았고, 그리고 이 지역의 좀 문화적 불모지에서 좀 우리가 문화적으로 연극을 좀 꼽혀보자 하는 생각으로 성남에서 시작하자, 성남에서 이룩해보자는 취지로 성남을 넣게 됐습니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극단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극단 성남 93 그러면 그 성남 역사의 탄생 배경이기도 탄생 역사이기도 한 1971년 8월 10일 네. 광주대단지 사건을 지역에서 최초로 2017년, 2018년 두 해에 걸쳐 그 공연을 무대에 올리셨죠. 예. 네. 그 공연에 그 무대에 올리게 된 뭐 계기나 동기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좀 아픈 얘기지만은 2016년도에 이제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서 그해 겨울에 이제 시민들이 촛불 열기가 굉장히 심했고요. 굉장히 했고, 저도 그때 광화문에 몇 번 나가면서 저희도 이 역사 속에 좀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연극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저희가 또 같이 편승해서 국정농단이나 아니면 뭐 되게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도 그동안 좀 하지 못했던 성남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성남의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는 성남의 모태가 된 그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던 거를 저희가 한번 해보고자. 그래서 하여튼 그 계기가 된 거는 그 국민들의 촛불 그 열망과 또 저희 마음속에 있는 그 촛불 그게 같이 좀 합쳐져서 나왔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시대적인 부분도 있지만 광주대단지 사건이라는 것을 지역에서 최초에 무대에 올린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이게 일단은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저희가 미리 기획을 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몸으로 이제 부딪히면서 일단은 저지르고 보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제작비를 마련하는 일부터 배우들과 스태프들을 조합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한 개도 원활하게 된 게 없었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작품 이제 자료부터 수집하면서 대본을 다시 쓰면서 그 와중에 배우들과 이제 우선 배우들을 모집하고, 그래서 다행히들 이제 저희 취지에 맞게 제작비의 가장 큰 부분이 되는 이제 배우의 출연료 같은 부분은 배우들이 자진해서 무료로 해주겠다 뭐 이런 걸로 해서 거기에 힘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대출도 받고 뭐 하면서 이제 자력으로 일단은 해보자. 그게 시나 어디 관단체에서 처음에는 지원 요청도 했었는데 그 17년에는 또 대선이라는 국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건 역시 또 원활하지가 못했고, 물론 그분들도 해주고 싶었지만은 이제 어떤 공적이고 행정적인 부분들 때문에 안 됐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9월달에 대학로에서 적게나마 성남에서 하지 못했던 걸 일단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여러 분들의 도움을 힘입어 특히 성남일보의 도움을 입어서 11월달에 이제 성남에서 또 최초로 또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고 그랬지만은 이게 한 번 해나면서 관심을 얻고 또 관객들의 반응을 보면서 굉장히 하길 잘했다라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되게 보람 있는 작업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지나간 얘기지만 저도 광주대단지 연극을 대학로 네. 지하 공연장에서 보고 참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지역 언론으로서는 이게 좀 뭔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2017년하고 2018년 지역 언론은 적지 않은 금액을 이제 극단 성남에 지원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성과들이 최근에 성남시가 광주대단지 사건을 네. 성남시의 정체성의 그 핵심으로 좀 삼고 조례도 제정하고 네. 그런 부분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광주대단지 특히 황무지를 공연하면서 그 연극을 통한 광주대단지는 어떤 모습입니까? 일단 연극을 시작할 때는 저와 몇 명 한 손가락에 꼽을 정도만 이 사건을 알고 있었고요. 나머지 스태프들이나 배우들 모두가 이런 일이 있는 줄조차 몰랐습니다. 이 공연을 하면서, 그리고 특히 연습을 하면서 일단 배우들이 이 사건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바뀌어가는 모습이 제일 좋았고요. 무대에서 보는 황무지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떤 형이상학적인 어떤 무대, 뭐 미술 이런 쪽이 아니고요. 이건 공연을 하면서 느낀 건데, 그러니까 관객이 저희를 보면서 느끼는, 제가 그간 20여 년 연극을 할 때 제가 무대에서 바라봤던 그 사람들이 전혀 틀렸습니다. 이 광주 대단지를 처음으로 알거나 아니면은 어르신들 중에 겪었거나 하셨던 분들이 객석에서 보실 때 이거는 그냥 연극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정말 실화적인, 그리고 마음으로 보신다는 걸 굉장히 느꼈거든요. 삶의 어떤 여정을 거기서 연극을 통해서 느낀다 이런 그래서 거죠. 와, 이게 연극으로서 특히 무대에서 이 갖는 감정은 되게 남달랐고, 그냥 공연이 한 번 딱 끝나가지고 관객이나 저희나 그냥 그걸로 헤어지고 다음을 기약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여운이 남고 이 아픔을 계속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것이 황무지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제 극단하고 같이 2년 차 그 연극을 같이 주최 주관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지역사회에 광주대단지에 대한 그 폭넓은 인식의 지평을 넓혔다. 네.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준 부분을 저희들도 극단도 마찬가지로 보람을 좀 느끼고 있고요. 그렇다면 올해 그 광주대단지 연극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도 계획을 하고 이미 대관도 다음 달에 해놨었는데요. 작년에 이미 대관을 다 해놨었습니다. 8월 11일 이렇게 대관을 아트센터에 해놨었는데, 저희가 올 초부터, 그러니까 작년부터 기획이 들어갔고 올 초에 대본 작업을 하고 기획하는 와중에 일단은 제일 큰 문제가 이것이 제작비적인 문제인데, 이 자리에 빌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모든 제작비를 성남일보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작년 2018년도 황무지가 제작이 됐었는데, 올해는 그 이외의 것이 이제 전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자력으로 하려고 해도 또 저희가 다른 작품을 또 준비하는 입장이었고, 저희도 한 작품 한 작품 해나갈 때 생업을 포기하고 해나가기 때문에 힘든 와중인데, 그것이 확보가 안 되니까 이제 모든 동력 기반이 좀 상실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하고 있는 상도연가에 저희가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대신에 그 외의 시간은 또 저희도 생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눈물을 머금고 8월 10일 대관을 취소를 하고, 대관료도 이미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거는 다시 되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고, 대신 이제 내일을 기약하고 일단은 취소를 하게 됐고요. 대신에 이제 올해는 이제 10월 달에 하는 상대원 연가에 좀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저희도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년하고 재작년에 성남일보가 이제 지원을 해서 했는데, 네. 올해 저희가 이제 그 극단 부분에 그런 그 연극 공연 지원을 안 하게 된 이유는 성남시가 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시가 이 연극 3부작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네. 생각하면 그게 좀 아쉽습니다. 예, 저도 아쉽고. 하여튼 좀 2부작까지 했는데 3부작은 어떻든 뭔가 좀 안이 있다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세미 뮤지컬로 했고, 두 번째는 또 다른 시각의 연극으로 하는데, 대신에 원래 있던 원주민들과 그다음에
이 전입자들 그 황무지 그 광주 대단지에 오는 그 사람들이 철거민도 있었지만 이 전입자도 철거민에게 딱지를 사가지고 들어온 네. 전입자도 되게 많았거든요. 또 그들의 갈등. 그래서 2018년도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다뤘다면은 저희가 이제 올해 하고자 했고 앞으로 하게 될 3부작 같은 경우는 그 후의 이야기, 그러니까 역사 속으로 이 광주 대단지가 사라진 다음에 현재의 모습이 돼 있고 그것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끄집어내고 싶었는데 이게 내년이 됐든 뭐 언제 됐든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현재 속에 남아있는 광주 대단지의 모습 이런 걸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어쨌든 올해 그 아쉽게 네. 그 무산된 광주 대단지 공연이 3부작이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저도 기대해보고 같이 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광주 대단지를 중심으로 한 황무지 공연이 되고 지역사회 나름대로 광주 대단지 사건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면서 성남시가 특히 이제 은수미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함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성남시 의회에서 이제 광주 대단지 지원 조례가 통과돼서 이제 시행이 들어갔습니다. 네. 연구인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처음에는 그냥 저 연극의 힘이라는 게 어떤 문화적인 힘이라는 게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그동안 2번 정도가 시 조례안에서 부결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하게 된 계기가 뭐 말씀드렸지만 저희의 어떤 그런 계기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할 때 문화적인 힘이 되게 크다고만 생각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조례안이 상정이 되고 그다음에 가결돼가지고 이제 법안이 됐을 때 좀 고민을 하자면은 일단 첫 번째 아쉬운 거는 이것이 어떤 그 구속자들의 문제까지 가지 못한 것이 법적으로 한계에 있어가지고 그것이 좀 아쉽고 두 번째로 이것을 하게끔 해주신 이제 뭐 은수미 시장님이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 공무원 여러분께서 해주신 것에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세 번째는 앞으로 이것이 시행이 될 때 어떤 부분을 할지 그것에 대해서 좀 이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되고 이것을 끌어가는 분들이 또 어떤 관점을 가지고 기념사업을 또 해나갈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되게 좀 멀리서나마 아니면 직접적으로나마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올바르게 정착되려면은 되게 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말씀이 나왔는데 올해 새로운 연극을 준비하고 이제 상대원 연가 이제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건 역시 상대원 연가라고 하면 황무지 연작으로 좀 기획을 했었던 작품입니다. 광주 대단지 사건의 어떤 연작이죠. 그러니까 광주 대단지 사건의 연작 첫 번째 황무지는 이 성남의 광주 대단지로 인해서 어떻게 탄생이 됐는가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면은 이제 두 번째 상대원 연가 같은 경우는 이제 광주 대단지 사건 이후에 성남시가 시로 승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시 발전돼가는 갈 때 이 저희 성남시가 상대원 공단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으며 거기에 있었던 우리 성남시의 그 토착이 아니죠. 그때 이제 공단을 통해서 왔던 분들이 지금 현재 성남시 많이 사시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성남시에 얼마나 큰 일조를 했고 그것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좀 처음에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내용상 처음엔 젊은이들과 그다음에 성남시 어떤 같이 광주 대단지에 이어져서 내려온 어떤 그 시민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면은 점점 가다 보니까 역시 또 아픈 과거가 노동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음향이 있다면 꼭 상대원 공단이 성남시에 커다란 일조를 했다 밝은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일궈지는데 젊은이들이 거기서 얼마나 고생을 했으며 또 나쁘게 말하면 좀 노동력 착취를 좀 당했고 어떤 인권이 좀 무시당했고 이런 문제들이 작품 만들면서 봉착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문제가 되고 결론은 사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황무지도 처음에 왔을 때 국가가 사람을 돌보지 않고 다만 이 어떤
시를 좀 확장해 나가는 그런 걸로 삼았다면은 상대원 영화도 공단이라는 어떤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또 인권이 또 말살되고 그다음에 권리를 찾지 못했고 또 이런 문제들에서 또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의 내용은 황무지에 나오는 춘자가 광주 대란 사건을 겪고 약간의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공단에 취직을 했는데 거기서도 변하지 않은 어떤 사람에 관한 문제 역시 변하지 않은 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